60대 남성 전립선암 극복 이야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건강 지침서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60대 남성 여러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도 전립선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최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상황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60대 남성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분 역시 처음엔 두려워하고 당황했지만 결국 전립선암을 이겨내고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작은 신호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 62세의 박 선생님은 40년간 교직에 몸담다 정년퇴직한 후 아내와 함께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욱 잦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또 화장실 가세요? 아내의 말에 박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소변 줄기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영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 아, 우리 나이엔 다 그래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박 선생님도 역시 60대가 되니 어쩔 수 없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일어나는 남편을 지켜보던 아내는 당신,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뭔가 이상해요라며 계속 권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병원 방문.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종합검진을 받게 된 박 선생님. 의사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한 후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PSA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라는 말에 박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가 7.5 NGML로 정상. 범위 3-4 NGML을 훌쩍 넘었습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박 선생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나에게 암이?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암은 아닐 거야 하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유도와 조직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국소성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성실히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원망스럽고 동시에 조금만 더 빨리 검사를 받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전립선암, 왜 60대 남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까? 숨길 수 없는 통계의 진실. 박 선생님의 경우처럼 많은 60대 남성들이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에는 분명한 위험 요인들이 있으며 60대는 그 위험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나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전립선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60-70대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의 변화와 세포의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의 무게 만약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 발병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심지어 가족력이 강한 경우에는 최대 8배까지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아버지도 70대의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변화된 식생활의 대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었던 전립선암이 급격히 증가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입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 위주의 식단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은 공격적인 전립선암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의 전립선암은 서양인에 비해 발생률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더 공격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생활 환경과 식습관이 암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 조용한 암으로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립선비대증과 매우 유사하여 많은 남성들이 혼동하곤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변 관련 변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힘을 주어야 나오는 경우. 둘째, 밤잠을 방해하는 야간요.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경우. 셋째,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을 본 후에도 남아있는 듯한 느낌. 넷째, 급작스러운 요에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마려운 증상. 다섯째, 드물지만 중요한 신호.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나이 탓이겠지라며 스스로 진단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94% 이상이라는 희망적인 통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을 이기는 첫 번째 무기, 건강한 식탁. 박 선생님의 식탁혁명.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박 선생님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식단 개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던 것들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라도 바꿔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내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들. 토마토의 기적. 박 선생님은 매일 토마토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가열해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아내가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 파스타는 이제 그들 부부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브로콜리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의 풍부한 설포라파는 체내 발암물질 배출을 돕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최소 1가지 이상의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콩의 힘. 두부, 된장, 두유 등 콩 제품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콩 섭취가 많은 국가에서 전립선암 사망률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마다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박 선생님이 가장 아쉬워한 것은 좋아하던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육류와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이는 주된 요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주 2회 200지 이하로 제한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루 30분, 인생을 바꾸는 투자 운동. 작은 변화가 만든 큰 기적. 운동이라고 해봤자 병원 복도 걷기가 전부였어요. 박 선생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암 진단 후 그는 운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신체 면역력을 높여 전립선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박 선생님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30분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자전거 타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주간 운동 계획. 월, 수, 금 30분 빠르게 걷기. 화, 토 근력 운동. 스쿼트, 가벼운 아령 스트레칭, 목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 일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3개월 후 박 선생님의 몸무게는 5kg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줄 몰랐어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네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치료 과정과 회복. 최선의 선택, 적극적인 치료. 다행히 박 선생님의 전립선암은 전립선 내에 국한된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그는 정밀도가 높고 회복이 빠른 로봇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웠지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박 선생님은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고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나. 수술 후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건강을 걱정만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PSA 수치를 확인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건강 CEO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만드는 토마토 주스, 공원에서의 산책,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은 그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탓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PSA 검사 꼭 받게.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말해요. 박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전하는 작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60대 남성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립선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이 탓이라는 아니란 생각이 조기 발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암 진단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정기 검진의 중요성. 60대 남성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PSA 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식탁에서 시작하는 건강. 오늘부터 토마토, 브로콜리, 콩류를 더 많이 드시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30분의 기적. 거창한 운동 계획보다는 매일 30분씩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마치며 당신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60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욱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이 두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의 발달과 여러분의 의지가 만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의료진의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